집합이 뭐냐. 이런 거야. 야, 너희들 집합해. 이렇게 했어요. 뭐 하라는 뜻이야? 모이라는 뜻이야.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을 구성하려면 아무거나 다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집합을 구성하려면 반드시 어떤 대상이나 기준이 분명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 본문고 갖고, 야, 멋있는 남학생들 모여! 개나 소나 다 튀어나올 거라고. 안 되죠. 기준이 없어.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아닌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지? 예를 들어, 키가 큰 놈 모여. 아이씨, 150도 튀어나올 거고, 지가 큰 줄 알고, 막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기준이 분명해야 돼. 어떤 대상이, 추상적인 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집합을 구성하려면 그 대상이나 기준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집합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집합을 만들어냈어. 10 이하의 소수. 이런 분명하잖아. 소수 뭐야? 시작. 2, 3, 5, 7. 그래서 만들어냈어. 그러면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그게 하나의 모임이잖아, 모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름을 주어지잖아. 예를 들어 이름. 그지? 뭐 축구 동아리면 뭐 이름 있어, 혹시? 동아리 어디에 가입했어? SDG. SDG 이렇게 명칭을 주잖아. 이 집합도 마찬가지야. 집합을 구성하면 그거에 명칭을 주는 건 주로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요. 알파벳. 그래서 그 집합을 그냥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A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해놔요. 아무거나 집합을 갖다 표현할 때는 반드시 집합 기호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집합 기호는 뭐냐? 바로 중괄호예요. 중괄호. 요 기호가 들어가야 돼. 요 기호. 요 기호 안에다가 봐. 2, 3, 5, 7.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거 몇 번 연습하면 돼. 자, 이렇게 그리면 요 안에다 써야 돼. 근데 이게 너무 그리기가 힘들어. 잘 안 돼. 예쁘게 안 나와. 그랬다라고 이렇게 쓴다든지 괄호를 쓴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써라라고 하면 반드시 집합교를 써야 돼요. 아, 나 이거 잘 안 돼. 그렇다고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야? 안 돼. 이렇게도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얘는 틀려요. 알았냐, 뭔 얘기지? 얘는 맞아, 얘는. 그런데 얘는 틀리다. 그래서 집합교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써야 돼. 그러면 요 안에 내가 아까 요걸 소수라고 했지, 소수, 그지? 이 하나하나를 집합을 구성하는 요 구성원들,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집합의 얘를 원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원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뭔 얘기지?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A라는 이렇게 집합이 있고 요 안에다가 원소를 때는 컴마를 안 찍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요렇게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는 뱀 대가리 그림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아니야, 그거 아니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집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갖다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냐? 따라서 집합 첫 번째 요걸 알아야 돼. 집합은 아무렇게나 구성이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대상도. 알았지? 거기에다가 집합을 쓸 때는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반드시 중괄호야, 중괄호. 저게 집합기호야. 그 안에다가 하나를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 구성원 하나를 그 집합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소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만 갔다 올게. 좀 울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 집합 A라는 놈이 원소 2, 3, 5, 7을 갖고 있는데 원소가 몇 개야? 이걸 묻는 말이 뭐냐면 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수, 넘버라고 하잖아. 그래서 안에다 n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 그리고 일단 집합을 이렇게 써.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묻는 거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얼마? 4 이렇게 써줘야 돼. 개수를 묻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집합이 B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러한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집합이라고 그래요. 공집합. 알았냐? 근데 이 공집합은 이렇게 집합을 써놓고 아무것도 안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씁니다. 주로 이렇게. 이건 공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됐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었어. B 이렇게 물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나. 0이라고 해야 돼.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수학에서는 개수를 물을 때는 반드시 0, 1, 2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알았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공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절대. 집합규가 있으면 요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그때는 기호로 쓰인 거야. 원소로 쓰인 거야. 요 기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집합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자체 아무것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어찌됐건. 이게 공집합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야. 요까지 알았지?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자, 집합을 갖다 이제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A를 갖다 아까 2, 3, 5, 7 썼어. 2, 3, 5, 7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3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걸 갖다 이제 수학에서는 앞으로 기호화를 해요. 간단히 나타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써. 3은 A의 원소이다라는 표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삼지창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이러면 우리는 3이라는 놈은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야. 반드시 벌어진 쪽이 집합 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 벌어진 쪽이. 알았지? 됐죠? 원소와 원소 사이에 나타내는 기호는 없어.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만약에 8이라는 놈은 A의 원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럴 때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얘다. 꼭 기억해 놔야 돼. 알았지? 뭔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고 싶어. 자, 집합을 내가 이제 두 개를 쓸 거야. 이제 B라는 집합을 하나 쓸 건데 여기는 내가 2하고 3을 쓸 거야. 2하고 3. 이렇게 쓸 거야. 2하고 3. 그럼 봐봐. B에 있는 원소가 다 어디에 있어? A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걸 갖다 만약에 두 놈을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될 거야. A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B의 원소가 다 있다. 이렇게 된다. 2하고 3, 5하고 7. 여기다가는 컴마를 찍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야. 원소만. 따라 이렇게 써.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럴 때,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말을 써. 어떠한 x가 임의의 x란 얘기는 모든 B의 원소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서 그 원소를 잡아봤더니 그게 반드시 A의 원소가 되더라. A의 원소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B에 있는 X가 만약에 어떤 X가 B의 원소이면 그것이 A의 원소도 되더라. 이런 뜻이야, 얘가. 이럴 때 우리는 집합 B라는 놈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래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부분 집합이라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삼지창이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시험에 집합 부분에서 첫 번째 묻는 게 바로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는 무조건 1번 문제는 이거서 다음 중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거였어요. 무조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그러면 두 번째 묻는 게 바로 얘였어. 얘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꼭.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 B는 A에 포함된다. 또는 부분 집합이라고 읽어요. 얘는. 항상 큰 쪽으로 벌어져야 돼. 입이. 알았지? 알았어? 근데 이제 포함된다보다는 우리 이제 앞으로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해. 자꾸.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읽어봐. 시작.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예를 들어 B라는 게 여기에 원소에 9가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B에 있는 원소가 다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요 기호와 요 기호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 쟤는 삼지창처럼 생긴 저놈은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야. 얘는 언제 쓰는 기호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다. 이해 갔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해간 거다. 됐지? 자, 이제 그러면 또 하나 반드시 나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A라는 놈을 이제 영어로 쓸까? 되게, 자, 요 안에 쓸 때는 되게 이제 소문자를 써, 원소를. 지금 원소가 몇 개야? 몇 개 썼어? 3개 썼어요. 그죠?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대로 읽어봐. 뭐요? 내가 한 거 뭐요? 시작. 네모. 시작. 아니, 네모. 뭐 썼어? 네모는 읽어 그대로 시작. 네모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제 반드시 나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을 갖다 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써볼 거야. 자, 가장 먼저 A 하나로 이루어진 게 올 수 있을 거야. 여기에. 그 다음 뭐도 B도 올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뭐 C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올 수 있을 거야. 그지? 또 뭐도 올 수 있을까? A, B로 이루어진 것도 올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얼마? B, C. 그 다음 얼마? A, C. 그 다음 얼마? A, B, C. 됐지?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공집합은 A를 그려놨어. 이렇게 A를.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공집합이야. 공집합도 A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하려 되면 돼. 공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공집합은. 알았냐?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봐. 얘에서 아무 원소를 잡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얘를 갖다 A의 부분 집합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걸 갖다 우리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면 이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개수는 이렇게 다 써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2의 n제곱이다. 기억해야 돼. n은 바로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놔야 될 거 알았냐? 됐어요? 그러면 자, 원소가 지금 몇 개야?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인 거예요. 8개. 이건 왜 그러느냐?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얘들 경우의 수를 배워봤잖아. 경우의 수를. 그거를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경우의 수를. 그러면 너희들 아직은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2의 n제곱이다. 요거만 알아두면 돼. 알았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집합이 몇 개요? 지금 A의 부분집합 내가 써놓은 게 8개지.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빼. 얘를 빼내. 그럼 몇 개요? 얘를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 얘를.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낸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기호가 언제 쓰이는지 용어의 뜻이 뭔지를 갖다 정확히 알아둬야 돼. 알았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잠깐 얘기한 것 같지만 크게 우리가 집합이라는 게 뭔지 아무거나 다 집합이라는 건 모임이다. 모임. 근데 모여라 하면 뭐 누가 모여요?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기준이나 그런 대상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집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집합을 이루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걔를 원소라고 하는 거다. 됐죠? 이걸 원소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의 기호는 바로 요 기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는 바로 얘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다. 근데 얘를 갖다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2의 n제곱이다. n은 여기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거야. 됐지? 그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낸 것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거야 이거. 알았지? 자 이제 약간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서 이제 잘 들어.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썼어.
A라는 놈을 썼어. 분명히 A, B, C. 다시 한번 쓸 거야. 자, 너희들 부분집합 몇 개라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를 아니 부분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는 3개고 8개. 자, 쓸 거야. 다시.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가고 A, B, C, A, B, 자, 이 중에서 지금 내가 8개를 썼지, 그지? 이 중에서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걸 갖다 몇 개인가를 갖다 쳐볼 거야. A 몇 개야? 4개죠. 자, 이 4개를 갖다 선택을 해볼 거야. 이렇게. 됐지? 자, A를 선택했어. 자,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 얘를 갖다 지워볼 거야. 반대로. 그러면 얘는 공집합. 그 다음 B. 그 다음 C. BC야, BC.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A를 갖다 빼냈더니, 잘 봐. A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서로 어때요? 같아지지. 그지? A를 빼놓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요 4개가 될 거 아니야. 거기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이제. A만 하나씩 집어넣는 개수와 똑같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A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 4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반대로 A를 지워봤더니 B와 C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더라. 됐죠? 결국은 얘를 빼놓고 A를 빼놓고 B와 C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 거기에다 뭐만 채워놓으면 A만 갖다 집어넣으면 A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원래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 원소를 빼내고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똑같아지는 거야, 개수가. 알았냐? 물론 당연히 그러면 반대로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B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 B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B만 빼놓고 부분집합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지 않든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 원소를 빼낸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더라,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 이제 B라는 원소를 1에서부터 10까지 썼어요. B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면 2의 10제곱이야. 1024개야. 이 중에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하고 2하고 3을 1, 2, 3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개? 7개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됐어요? 됐어? 얼마에? 얘가 2의 7제곱 128이야. 됐죠? 128개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아니냐? 1, 2, 3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 거기다가 다 1, 2, 3만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1, 2, 3을 반드시 포함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 있건 들어가 있지 않건 우리는 그 원소를 뺀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00%랍니다, 그냥. 이건 뭐 90%도 아니에요. 그냥 100% 시험에 나는 거예요. 알았지? 뭔 얘기인지? 됐어요? 이거야, 집합이. 됐냐? 됐죠? 조금 더 할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집합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어. 근데 각번에 이런 경우 있어요. A, B. 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었어. B. 몇 개야?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동일한 원소는 2번 쓰질 않아요.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뭔 얘기지? 동일한 원소는 2개로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치는 거예요.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하나예요. 알았지, 뭔 얘기인지? 됐어? 그리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원소가 똑같다는 뜻이야, 원소가. 그럼 이걸 갖다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A가 B에 들어가고 다시 B가 A에 들어가면
A가 B에도 들어가고 B가 다시 A에 들어가면 이건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았냐? 됐죠?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은 원소가 같다는 뜻이다. 알았냐?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A가 B의 부분 집합도 되고 다시 반대로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면 우리와 A와 B는 서로 어떤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다.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게 큰 틀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집합의 사칙 연산만 하면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칙 연산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연산 법칙이 있어. 이제 그때 그것만 하면 돼. 이거 뭐요? 집합의 표현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원소를 쭉 다 써놓는 거야. 그냥 원소를 쭉 다 써놓는 거야. 예를 들어 본문고 가서 남학생들 있잖아. 학생의 모임을 쓰는데 다 써 애들을 집합 안에다가.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갖다 그럼 줄여서 그럼 이렇게 다 써놨어. 얘네들은 본문고등학교 애들이야. 집합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아예 말로 본문고의 집합 이런 편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잘 봐.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 모조리 원소를 다 쓰는 거야. 이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 알았냐? 됐지? 뭔 얘기인지. 다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자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1부터 어디까지 쓰는 거야? 100까지 다 쓰는 거야.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됐어? 이렇게 알아들어? 어려워? 내 말이 혹시 뭐 베트남어로 들리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야? 프랑스어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자, 원소를 쭉 다 쓰는 걸 원소나열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원소나열 쓰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에서부터 100 이하의 자연수 하면 100 이하의 자연수 하면 1에서 100까지라는 걸 아는데 다 쓰려고 해봐.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또 하나 쓰는 방법이 바로 조건 제시법이야.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얘는 무슨 집합이야? 얘는 무슨 집합이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조건 제시법이 중요해. 원소나열법은 그냥 원소를 다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건은 이건 거야. 명확하게 조건 제시법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반드시 잘 봐. 집합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가 x 이렇게 내려요. 하나 줄을. x 바 이렇게 읽어. 그리고 여기다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런 거야.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바로 뭐라고? 대기하의 자연수. 그런데 요게 중요해요. 여기서 요게 중요해요. 요게. A라는 원소는 X입니다. 그런데 그 X는요. 대기하의 자연수입니다. 이건 거야. 이런 거야. 됐지? 만약에 그럼 내가 이렇게 썼어. 이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 인 자연수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볼 거야. 조건제시법으로. 이건 이런 거야.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가 나타내는 원소의 형태는 얘인 거야. 얘. 그럼 이렇게 썼어.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 X예요. 근데 그 X는 1에서 5까지의 자연수예요. 불러봐요. 그러면 뭐가 될까? 시작. 2, 4, 6, 8,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 뭐냐 이제? 됐죠? 꼭 X뿐만이 아니야. 알았냐? 여기에 나오는 형태가 얘의 집합의 형태야. 얘가. 그리고 여기는 조건인 거야. X는 뭡니다. 뭡니다. 이렇게. 이해갔냐? 요건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러면 조건 제시법으로 쓸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원소날법으로 쓰면 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1이라는 원소를 하나 쓰고 싶어. P. 1 하나 쓰면 되잖아. 이렇게 1. 근데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려면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원소날법이 더 편하죠.
그런데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물론 아까 내가 100 이하의 자연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2, 3, 점점점 3개 찍고 컴마 100 이렇게 하면 1에서부터 100까지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됐지? 그런데 있잖아 이런 게 있거든. 잘 봐.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얘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 예를 들어 내가 막 이렇게 썼다. B라는 원소를 내가 개, 소, 말, 고양이, 돼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렇게 썼어. 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알 수 있어? 몰라? 너는 나랑 이게 안 통하네. 아저씨. 몰라? 아직도 마음에 안 통하네. 뭐를 나타내고 싶었어? 어? 동물이 저거밖에 안 돼요? 응. 소리는 먹은 것 같아. 네. 나 그거 쓰고 싶었어.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알았냐?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다리가 4개인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의 모임 뭐 이렇게 말을 기르지. 자, 하여튼 이렇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다라는 거 알았냐? 그 다음 아까 이제 한 거야. 자, 앞에다 n자를 쓰면 뭐를 묻는 거다? 뭐를 묻는 거다? 집합 A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다. 꽁집합은 뭐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다? 0개인 거. 집합이 원소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알았냐? 그런데 여기 잘 봐. 유한집합. 이거 말 그대로 유한. 개수가 끝이 있는 거고요. 무한은 뭐요? 끝이 없는 거야. 이걸 갖다 무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유한과 무한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셀수,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원래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 유한집합을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집합이라고 했어. 셀 수 없는 집합이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아래 모임. 그럼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이죠. 왜? 끝은 있으니까. 끝은 있으니까. 끝은 있으니까. 언젠가는. 뭐 수십 조, 수백 조가 될지언정 끝은 있으니까. 이런 건 유한이야. 알았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한은 셀 수 없는 거야. 알았죠? 너무 많아. 한없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셀 수 있다 없다로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 알았지? 무한은 끝이 없는 거. 유한은 그래도 끝은 있는 거. 이걸 갖다 유한과 무한으로 생각하면 된다. 알았냐? 그런데 공집합은 뭐냐? 공집합은 뭐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원소 개수가 없어. 셀 수 있잖아. 한 0개.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다음 중 유한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 공집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인 거야. 알았냐? 그게 까딱. 알았지? 됐죠? 이제 풀어볼게요. 다음 쭉 나왔어. 24는 A의 원소다. 맞아, 틀려요? 맞죠, 당연히. 24가 있잖아. 35는 B의 원소다. 이건 뭐야, 딱 봐도. B는 50 이하의 2의 배수잖아요. 땡, 틀렸고요. 됐죠? 10은 C의 원소다. 10초가 10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10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안 되고요. 6. 2x-1이 9보다 작어. 그럼 x는 뭐보다? 뭐 5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틀렸어. 됐죠? A와 B. A는 뭐야? A를 갖다 나타내봐.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A는 X바. X는 이제 뭔가 써주는 거야. 뭐야? 24의 약수. 됐어요? 됐죠? B는 X바. X는 뭐야? 50 이하의
얼마? 짝수 또는 2의 배수. 끝. 아니, 맞아. 이렇게 쓰면 끝난다. 이해 갔습니까? 됐죠? 자, B를 갖다 이제 이건 조건제시법이야.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가 해석하는 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B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B라는 원소는요. 다음과 같은 거예요. A 곱하기 B예요. 그런데 있잖아. A는 A의 원소고요. B도 A의 원소예요. 아, 얘의 원소와 얘 원소끼리 곱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들을 우리는 B의 원소라 한대요. 이렇게 한 거야. 됐지? 불러봐. 나타낼 수 있는 거.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 불러봐.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0. 얼마? 1. 요것밖에 없네. 왜?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지. 그잖아. 그지? 0 곱하기 1은 0이잖아요. 1 곱하기 1은 얼마? 1. 똑같은 건 한 번밖에 안 쓰는 겁니다. 쫙 쓰면 안 돼요. 됐죠? 예.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 또 있어? 없죠. 순서쌍으로 나타내보래. C는 순서쌍으로 나타내보세요. 얘가 원소입니다. 이런 얘기야. 얘네들끼리. 가장 먼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얼마? 1. 0, 마이너스 1. 0, 0. 됐어? 0, 1. 1, 마이너스 1. 1, 0. 1, 1. 이해하세요? 예. 그리고 반드시 집합기호.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내가 너희들 하나 더 문제 내볼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썼어. D라는 걸 갖다 내가 이렇게 썼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는 역시 A의 원소, B도 A의 원소. 자, 나타내봐. 해봐. 원소날법으로. 마2, 마이너스 2. 또 마1, 또 0. 그 다음 1, 2. 그렇죠. 1 더하기 1.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읽는 거냐면 요거를 니네들 사칙 연산하면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요거는 이 문제에서만 A하고 B 사이에 요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연산이에요. 연산 기호야. 이 문제에서만 사용하는 약속적인 연산이에요. 우리는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미리 약속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안 써요. 이건 더해라, 이건 빼라, 곱해라, 나누기. 이거는 미리 약속되어진 연산이야. 근데 이 문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약속이야. 약속의 기호. 이걸 갖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연산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A 연산 B 이렇게 읽는 거야. 알았냐? 그럼 이런 얘기야. A와 B 사이에 어떤 집합과 집합 사이에 요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이런 얘기야. 다음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A 곱하기 B입니다. 근데 그 A는 A의 원소고요. 요 앞에 있는 얘의 원소고요. B는요. 여기 뒤에 있는 거의 원소예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얘야. 얘의 원소와 얘의 원소끼리 곱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를 다 쓰는 거야. 불러. 0, 1하고 얼마? 2. 얘랑 얘랑 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BB였으면 1도 되고 4도 되죠. 2도 되고. 말 알아들었지? 얘네들끼리 이 원소끼리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얘야. 그 다음 이제 B. 요게 이제 B잖아. 여기요. 자, 그럼 이거야 이제. 얘의 원소와 얘의 원소끼리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걸 다 쓰란 뜻이야. 불러. 0, 1, 2, 4. 끝! 이렇게 와요. 이 원소의 합 얼마? 앞에 n자를 쓰면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다. 그럼 공집합이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3이야. 3 빼기 얼마? 2야. 답은 얼마? 1이 돼야 맞는 거야. 원소 2하고 3을 빼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얘는 얼마야? 1. 얘도 얼마야? 1. 그래서 틀렸죠. 말이 안 되죠. 1이 어떻게 1보다 큽니까? 됐어요? 개수인데.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요? 1보다 작은 자연수 현이. 그렇지. 0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 얘를 만족하는 x는 복소수래. 복소수.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i. 두 개 다 맞아 틀려요? 맞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 잘 들어야 돼. 은준아, 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예? 몇 개냐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몇 개냐고 A의 원소의 개수가. 뭘 몰라. 쫄지 말고. 원소의 개수. 자신있게. 너 둘이 없냐?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냐면 이 컴마로 구분하는 거야. 컴마 찍힌 하나하나에 그 갇혀있는 게 바로 원소야. 원소. 컴마가 3개 찍혔지, 그치? 4개야. 알았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언제나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A를 이렇게 썼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두려워 말라고 그랬잖아. 4개잖아. 컴마로 찍힌 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컴마. 3개 찍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예요. 아니, 이것도 하나의 얘도 원소야. 원소. 알았냐?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 원소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이렇게. 됐지? 컴마로 찍힌 걸 봐야 된다. 원소가 분명히 4개다. 4개. 4개야. 기억은 무조건 맞아요. 왜? 뭐라고 했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돼야 된다? 부분, 기억은 맞아요. 니은도 맞아요. 왜? 이번에는 얘가 원소로 쓰였어요. 원소.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 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얘 잘 들어야 돼. 요 기호는 분명히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인다고 그랬잖아. 됐지? 얘가 참이 되려면 잘 들어야 돼. 요쪽에 있는 얘를 집합교를 떼내고 얘가 떼어내면 얘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얘가 맞는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니은이 맞으면 디귿은 무조건 맞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죠? 리을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얘는 원소예요. 원소. 그래서 요교를 쓸 수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얘가 참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원소에다가 집합교를 하나 더 씌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하고 얘를 집합을 이렇게 제껴놓으면 얘하고 얘가 원소인지를 봐야 돼요. 원소요 아니에요? 원소죠. 그래서 맞아요. 이해갔냐? 알았죠? 따라서 요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야. 얘는 언제 쓰는 거고? 원소와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고. 그러면 현아,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